볼 수 있어요. 이웃나라 왕하고 시비가 붙으면 에라 전쟁이나 하자. 전쟁 선포권이 왕 개인한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전쟁이라 쉬워요.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? 백성들이에요. 세금만 내고 가서 죽어야 하고 불구가 돼야 되고 왕끼리 뽐내라고 전쟁한 거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왕은 안 하고 싶어도 귀족들이 이 무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거. 그래서 귀족들의 집단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기 쉽다. 근데 공화국은 어때요?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. 미국은 전쟁 선포권이 의회에 있어요.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에 물으러 가요. 가서 연설을 해요. 일본이 진주만 폭격했을 때도 기습했을 때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다음날 의회에 나타나서 전쟁을 선포해야겠다. 의회가 결정해라. 윌슨도 1차 대전 참전할 때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. 의회가 연설하고 의회가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 그게 여러 사람의 대의가 합친 의회에서 전쟁이면 전쟁, 평화면 평화를 결정하니까 첫 번째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피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? 공화국이다. 근데 공화국은 아니더라도 왕정이라도 대의제를 갖추면 돼요.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니까. 이게 첫 번째. 근데 그게 힘들다 그거예요. 왕이 그냥 물러나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? 이박산 4.19 때 내가 그만두면 되지. 스스로 물러나. 그것도 참 위대한 결정이에요.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살아생전에 여러 나라가 집권층이 망할 때 그 처참한 꼴을 보세요. 안 내놓으려고 그러다가. 그러니까 어느 왕이 그 왕정을 폐지하는데 찬성하겠어요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해외로 추방하거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. 공화정이 그렇게 힘든 건데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곳곳에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공화정을 왜? 칸트의 책에 보면 공화정에서는 공화정인데 대의제도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, 권리, 자유가 정의가 되고 규정이 돼요. 왕정에서는 어때요? 왕이 쟤 좀 데려다가 때려라 그러면 볼기짝 때리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공화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건 뭔가 하니 개인 국가 내에서 공화국인 내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데 가장 이상적이다. 그 말씀입니다. 자유와 권리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고 이 박사가 그래도 나와요. 내가 깜짝 놀랐다. 우리나라에 핍박받는 우리 민족도 이런 제도를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.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지켜지고 권리가 지켜지는 이런 제도 얼마나 좋으냐. 고을원님이 취향이 보고 수천 들어라 그러면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쳐놓고 이래가지고는 개인의 자유가 이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. 세금도 엉터리 세금 매겨서 안 내면 데려다가 재산 뺏으려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서 볼기치고 이런 데에서는 이게 자유가 권리가 인정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. 첫 번째가 공화국이에요. 그래서 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. 이게 칸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. 의무 조건이에요. 이래야만이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에요. 이 박사가 그대로 그걸 쓰고 있어요. 두 번째는 뭐냐? 우리 개인과 지금 그랬어요. 첫 번째 조건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. 그게 왜 가능합니까? 국가에는 울타리가 있고 헌법이 있고 그 밑에 하위법들 다 있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 박사는 그랬어요.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러하니 국가와 나라의 관계도 이러하다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나라와 나라도 공화국끼리 합쳐서 자유국가 연합체를 만들자. 이게 칸트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.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연합이에요. 칸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. 최초 등장한 게 뭐예요? 국제연맹안이에요. 1차 대전 끝나고 우리 이제 전쟁이 너무 참혹하니까 이제 전쟁 그만하자. 그러니까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. 국가와 국가가 합쳐서 연합체를 만들자. 그래서 회원으로 다 이제 하면은 전쟁이 잘 안 일어날 거 아니냐. 합의체니까 유엔에서 지금 결정하는 것처럼
그래서 국제연맹 만들었는데 그만 그 이제 윌슨의 생각이죠. 윌슨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칸트의 그 책도 읽었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본 학자니까, 정치학자니까. 그런데 그만 그 제의를 하고 파리의 평화회담에 가서 제의를 하고 다들 동의를 해서 굉장히 이제 제한된 범위, 영국은 막 굉장히 반대했어요. 그래서 돌아와서 국회에다 물으니까 미국 상하원에서 거부해서 미국이 그 참여를 못했어요. 그러니까 국제연맹은 탄생부터 이게 불구예요, 불구. 아까 그랬잖아요, 칸트가요. 칸트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유국가연합체를 만들어야 된다. 그 결신되는 모든 나라가 거기 회원으로 참여해야 된다. 그런데 지도국가가 필요하다. 그 지도국가가 누구냐?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이다 그랬어요. 미국은 지금 조그만 나라지만 이게 말 그대로예요. 앞으로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거다.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. 앞날을 내다본 거예요. 외릉관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싹 향했잖아요. 가서 보니까 토크빌이 보니까 이 미국이 이거 엄청난 나라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을 썼잖아요. 이래저래 하여간 칸트도 국가연합 첫 번째 각 나라의 헌법은 공화제해야 된다. 대의제. 두 번째 그런 나라들이 합쳐서 연합체를 만들어야 된다. 그런데 지도 국가가 필요하다. 그거는 내가 보기엔 미국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 박사가 그대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. 이게 국제연맹은 실패했어요. 그러다 또 전쟁이 나니까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? 국제연합 아니에요. 칸트가 왜 이 글을 썼는고 하니 나폴레옹 전쟁이 하도 극심하고 그리고 폴란드를 프랑스와 러시아가 갈라먹었어요. 폴란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칸트가 의분을 느낀 거예요. 세상에 하루아침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. 폴란드 벌써 몇 번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번에도 없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. 칸트가 세 가지 의무 조항을 얘기했고 6가지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열거합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. 그리고 조약도 비밀 조약을 하면 안 된다. 그 전까지는 막 비밀 조약 막 했어요. 우리나라도 그랬죠. 러시아가 가면 러시아 비밀 조약을 붙고 중국에 가면 중국에 붙고 일본하고 붙고 뭐 이런 건 다 이제 미국은 그런 거 다 이제 무시한다. 우리는 공개 외교를 한다. 두 번째 조건이 이게 뭔가 국가연합체인데 칸트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. 대표적으로 국제연맹 실패했잖아요. 국제연맹 있기 전에는 유럽 협조라는 게 있었어요. 몇 나라가 그냥 우리끼리 좀 이렇게 하자. 아직 미약하지만. 근데 그런 게 성과가 없어요. 그렇게 만들기 힘든 거예요. 근데 이 박사는 과감하게 일찍이 누구보다도 국제연맹, 국제연합의 가능성을 믿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혁명가예요. 공학도 만들기 힘든데 그 공학들이 또 모여서 그러나 세계 정부는 반대했습니다. 칸트도 반대했고 이 박사도 반대한 거예요. 왜 그러냐? 나라가 모여서 또 세계 정부는 이게 또 독재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. 대등한 자격으로 국가가 모여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자. 왜? 옛날과 달리 이제는 각국을 서로 의지하는 시대가 됐다. 어떻게 의지하느냐? 여기 세 번째 조항이에요. 지구 표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. 이게 칸트의 글입니다. 세 번째, 통행의 자유, 자유 통행권. 지구 표면은 누구한테 주어져 있다. 그러므로 방문의 자유가 있고 방문객은 흔연히 맞아들여라.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. 어디니 또 지금 중국이 저 바다 월남 앞에까지 있는 바다 다 지거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이 대들고 나온 게 뭐예요? 항해의 자유예요. 그게 좀 칸트에서 나온 말입니다. 칸트에서 나온 사상이 지난 200년 동안 실천된 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윌슨의 뉴 프리덤이에요. 그러니까 역시 이 박사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. 구체적으로 나온 게 윌슨이 대통령 되면서 뉴 프리덤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어요.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. 두 번째, 윌슨의 유명한 14개 조항. 14개 조항을 보면은 거기에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와요. 이 박사가 그거 진짜 청원했다고 그냥 지금까지도 깨지고 있는데 그건 사실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. 윌슨의 이상은 모든 식민지를 전부 독립시키고 싶은 거예요. 영국이 반대하는 거예요. 식민 모국들이 참 이거 내놓으면 어떡하란 말이냐.
그 영국이 반대하는 거예요. 영국도 아일랜드 끼고 있잖아요. 인도도 끼고 있고 이거 하나 무너지면 줄줄이 다 무너져요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국제연맹 하에 위임 통치국의 지위를 주자.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. 위임 통치국에서는 모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군사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. 착취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억압에서 풀어주자.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독립국으로 가는 하나의 절차를 만들어준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나 지금 당하고 있어요. 예. 근데 거기에서 억압을 풀어주고 모병을 못하게 하고 이 조그만 땅을 군사작전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걸 생각한 거예요. 그리고 통상을 하는데 이 세 번째 조항이지만 이 위임 통치의 아이디어 중에 가장 훌륭한 게 뭐예요? 세 번째 지금 들어가는데 통상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도록 해라. 그 나라하고도 문호 개방을 시켜라 그 얘기예요. 딱 막아놓고서 감옥으로 만들지 말고 어느 나라든지 가서 자유롭게 대등하게 통상을 할 수 있도록 해. 이게 위임 통치국의 아주 진수입니다.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완영은 있는 나라나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지금 팔아먹으려고 한다 하고선 펄펄 뛰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내용도 모르고 무식한 거예요.